혹시 대나무 한 그루랑 한 가족의 인생 위기, 이 둘이 만나서 감동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을 연결해서 천재적인 통찰을 만드는 놀라운 기법, 바로 시넥틱스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실까요? 왼쪽엔 대나무가 있고, 오른쪽엔 한 가족의 위기가 있어요. 이 둘 사이에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정말 뜬금없어 보이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아주 흥미로운 수수께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말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개념이 만나서 하나의 깊고 감동적인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마법 같은 연결의 비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 강력한 창작 기법을 이해하기 위한 우리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이상한 조합에서 시작해서 시넥틱스가 도대체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핵심 원리를 파헤친 다음 실제 작품들을 통해 그 놀라운 힘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엔 이 모든 걸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까지 알아볼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로 바로 들어가 보죠. 모든 위대한 발견은 종종 이렇게 좀 이상하고 낯선 조합에서 시작되거든요. 바로 대나무와 가족의 위기처럼 말이죠. 자, 이 이상한 조합이라는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 그게 바로 시넥틱스입니다. 이름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시넥틱스는요, 말 그대로 서로 다른 것들을 하나로 합친다는 기술이에요. 마치 밤하늘에 흩어져 있는 별들을 이어서 별자리를 만드는 것처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을 나란히 놓아서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연결 지점에서 아주 강력한 통찰과 메시지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네틱스라는 마법은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요, 창의력을 폭발시키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 바로 두 가지 축에 숨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딱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엔진은 선택의 축입니다. 이건 유사성을 발견하는 힘이에요. 전혀 달라 보이는 것들 사이에서 근데 가만 보니까 이 부분은 서로 닮았는데? 하는 그런 숨은 공통점을 찾아내는 단계입니다. 바로 여기서 멋진 은유가 탄생하는 거죠. 두 번째 엔진은 결합의 축이에요. 이건 바로 과정,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그 닮은 꼴들을 그냥 흩어놓는 게 아니고요. 시작, 중간, 끝이나 원인과 결과처럼 어떤 논리적인 순서로 엮어서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시넥틱스의 핵심이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정말 간단해요. 선택의 축은 뭐가 닮았지? 이걸 찾아내는 단계, 즉 은유를 발견하는 거고요. 결합의 축은 어떤 순서로 일이 벌어지지? 이 공통된 과정을 따라서 이야기를 만드는 단계인 거죠. 이 두 개의 톱니바퀴가 딱 맞물려서 돌아갈 때 평범한 소재에서 정말 비범한 통찰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시간입니다. 이 강력한 원리가 실제 글 속에서 어떻게 마법을 부리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첫 번째 사례는 수탉의 도전이라는 수필입니다. 한쪽에는 닭장을 뛰쳐나가는 수탉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안정된 삶을 박차고 나와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작가와 딸이 있습니다. 정말 다르죠. 작가는 이 둘을 어떻게 엮었을까요? 먼저 선택의 축을 한번 볼게요. 수탉과 작가, 둘 다 도전하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라는 공통점, 즉 유사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결합의 축에서는요, 안전한 우리를 벗어나서 거친 세상에 도전하고 마침내 활기찬 삶을 얻는다는 이 똑같은 여정을 따라서 두 이야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엮어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연결 덕분에 세상은 도전의 장이고 우리는 그 도전에 맞서야 한다는 아주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메시지가 탄생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냥 수탉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이죠. 두 번째 사례, 바로 저희가 맨 처음에 봤던 마디라는 수필입니다.
대나무가 마디를 만들려고 잠시 성장을 멈추는 모습과 한 가족이 힘든 시기를 견뎌내는 모습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작가가 발견한 유사성은 뭘까요? 바로 더 높이 자라기 위해서 잠시 멈춰서 힘을 모으는 고통스러운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대나무도 그리고 그 가족도 똑같죠. 그리고 순탄하게 자라다가 시련을 만나 잠시 멈추고 그 시련을 이겨내서 더 단단해진다는 이 공통도의 성장 과정을 따라 두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겁니다. 그 결과 인생의 시련은 끝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기 위한 힘의 축적 과정이다 라는 깊은 깨달음을 독자에게 전달하게 되죠. 대나무의 생태가 곧 인생의 진리가 되는 정말 멋진 순간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시넥틱스의 힘이 얼마나 더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설이 맞은 무라는 글인데요. 여기서는 무려 3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서리를 맞고 나서 더 달콤해진 무, 시련의 아픔을 겪고 더 성숙해진 동료, 그리고 결혼 초에 갈등을 이겨낸 부부의 이야기. 어때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죠? 이 셋은 어떻게 하나로 묶일 수 있었을까요? 작가는 시련을 겪어야 비로소 진짜가 된다는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혹독한 시련을 겪고 인내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진정한 성숙에 이른다는 이 동일한 과정을 따라서 새 이야기를 엮어내는 거죠. 무는 서리 끝에 단맛을 얻고 동료는 이별 끝에 성숙함을, 부부는 갈등 끝에 안정을 얻는 것처럼요. 이런 정교한 연결을 통해서 작가는 진정한 성숙과 깊이는 인생의 시련을 견딘 뒤에야 얻어진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아주 강력하게 증명해냅니다. 이게 바로 시넥틱스의 힘이에요. 서로 다른 증거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의 진실을 향해 목소리를 내게 만드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시넥틱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대체 왜 중요할까요? 이걸 알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시넥틱스는 예상치 못한 연결로 아주 강력한 설득력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선택의 축으로 유사성을 찾고 결합의 축으로 과정을 엮는다. 이 2가지만으로도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아주 심오한 통찰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연결은 절대 억지스러우면 안 돼요. 두 대상 사이의 유사성이나 공통된 과정이 누가 봐도 그렇네 하고 공감할 만큼 진실되고 자연스러울 때 시넥틱스는 비로소 그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하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책상 위 커피잔과 어제 막 끝낸 프로젝트 사이에는, 혹은 창밖의 비와 지금 하고 있는 고민 사이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연결고리가 숨어 있을까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시간입니다.